업종 전망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업종 보시죠. 소재 섹터 보겠습니다. 연일 약세권의 흐름인데요. 내년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들여다봅니다. 소재 하면은 철강하고 화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에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올 한 해 부진했죠. 업종 좀 나눠서 보자면은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1년간 5%의 하락. 대표주로는 롯데케미컬이 15%, 대한유화 21%, SK이노베이션은 15% 하락했습니다. 철강으로 넘어가 볼까요? 철강은 업종 지수가 7%대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이었고요. 현대제철이 자그마치 30%에 육박하는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거의 다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재 섹터가 그만큼 올 한 해 내내 부진했고 또 소외됐다는 이야기일 텐데 내년에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 들여다봅니다. 오늘도요 섹터 나눠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강 섹터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이 부분은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철강 섹터 연일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거나 혹은 또 관심권 바뀌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을까요? 내년에 업종 기상도 어떻게 그리세요? 맑다라고 이제 표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맑음이 이제는 업종에 굉장한 이제는 리바운드를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봐야 할 이벤트들 화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구원님 연결되셨나요? 여보세요? 네, 지금 말씀 이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철광석이라고 하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악화됐던 그런 해였는데요. 2020년에는 그런 어떤 일회성 요인들이 없어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이 마진 스프레드 악화됐던 이유가 원재료 가격을 전가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중국에서 공급이 많았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업종 화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이제 철강 생산 능력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개년 계획 동안에 실제로 스크랩이 이루어졌는지 불법적으로 생산 설비가 더 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금 착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조사 기간 동안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공급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제는 새로운 또 5개년 계획을 짜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철강 생산의 과도한 그런 증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또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철강 시황 자체의 센티멘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역 협상이 조금 진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다시금 이제는 센티멘트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악재선 요인이 사라지는 정도로 보고 계신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적어도 정상화 과정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악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어떤 매크로 변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는 수요 공급 이슈를 보자면은 중국의 이런 어떤 공급 조정 노력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올해가 워낙에 수요가 좋았던 해이기 때문에 나빴던 해가 아니기 때문에 기저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떤 수요의 모멘텀보다는 공급 조정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좀 지속성 있게 중국에서 이제 공급 조정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초과 공급에 이제는 끝 무렵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그 생산 능력 자체가 늘지는 않는 상황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가동률 조정만 조금 해준다라고 하면은 생산이 좀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거의 뭐 현대제철 기준으로 보면 10년 내 최저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주요 종목분들 밸류 좀 비교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도 크고 지금 PBR 기준으로도 0.25배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실적의 둔화가 좀 컸던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 간판 가격 협상에서 이게 인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상 ROE가 지금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멀티플에서도 아주 저평가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주요 종목 가운데서는 포스코 정도가 지금 이제 싸다라고 좀 느껴지는 종목인데요. 내년도 예상 ROE 5%에 지금 PBR이 0.5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기준에서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내년도 예상 ROE가 3%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 전기동 가격이 만약에 반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 추정이 조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풍산 정도를 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업종 내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이신 거예요? 네, 현재 이제 가시성 측면에서는 포스코가 업사이드가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목표 주가 3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제 풍산을 차선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등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그리고 이제는 주요 국가들의 어떤 경기지표 개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철강 섹터 좀 봤고요. 내년도에도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급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석유화학과 정유 섹터 각각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석유화학 쪽입니다. 내년도 어떨까요? 석유화학 내년도도 계속 흐릴 것 같습니다. 아, 흐리다고요? 예, 어떤 예. 의미에서요? 뭐 제일 큰 건 공급 과잉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표부터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판가 원가 변화율 추이 표가 있는데요. 석유화학에서 이제 원료라 그러면 나프타죠. 예,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운스트림 쪽이 이제 PP 이런 쪽인데 보면은 화학 제품 가격은 까만 선은 계속 빠지고 네. 있죠. 이거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근데 나프타 가격은 좀 빠지는 듯 싶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요. 왜 반등이 나오냐면 이게 원유 가격이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요즘에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60 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가는 올라가고 그 제품가는 빠지니까 마진이 지금 역대 최저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원가가 빠지고 제품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원가가 빠질 여지가 있느냐 그러면은 유가가 여기서 엄청나게 또 하락할 여지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원가 부분보다도 그러면은 그럼 제품가가 올라가려면은 공급 부분이 일단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공급 부분을 보기 위해서 미국 쪽에 보면은요, 미국의 다운스트림 수출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죠. 네. 이건 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HDP라고 돼 있으니까 PE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출량이에요. 네. 저렇게 높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NCC가 엄청나게 지금 증설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 이 제품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뽑아낸 거를 지금 굉장히 싼 가격으로 지금 마진율이 2%대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싸게 많이 판다. 예, 그러니까 예. 공급 과잉으로도 볼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제품이 싸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급 과잉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그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은 거네. 네. 그러면 공급 증설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아이고. 예, 그 미국 쪽에만 보더라도요. 네네. 신증설 부분을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죠. 예, 쭉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것들도 맨 위에 보면은 2019년 1분기, 3분기 그리고 7월달 가동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 걸로 보면은 이제 11월달 가동된 거, 내년 1분기에 되는 거, 또
또 2021년에 되는 거, 2020년 초에 되는 거, 그러니까 내년하고 2023년까지도 있죠. 지금 위에 4개 빼고 나머지는 다 현재 진행형이거나 미래에 있을 일인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공급 과잉이고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은 증설이 예고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미국 것만이에요. 제가 표를 하나 안 가져왔는데 네네. 그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인데요. 거기도 이것보다 더 많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피 쪽에 증설이 이렇게 된다면은 화학 제품 가격은 계속 안정화가 좀 안 될 거고요. 예, 올라가지 않을 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 과잉 해소가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기대어 볼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은 좀 지지는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 반등이 일어나기까지는 조금 힘들 걸로 보여요. 앞서 마진이 2%대다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도 모르는 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증설이 이루어지는 건 왜일까요? 그래도 그 마진율이 나오니까 그날도 2%라도 돈을 나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잘만 하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PE 제품 같은 것들 싸게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또 가공해가지고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 제품에 화학 공장이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화학 사업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증설을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업종 내 화두는 뭐 공급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뭐 이제 잡으세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네. 지금 이제 석유화학 업종 내 이제 신규 이제 화두로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 규제죠. 아. 예, IMO 2020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네. 탄소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 탄소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플라스틱 규제가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그림 하나 이제 보시면은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종이 빨대 쓰고 뭐 이런 예, 거 그렇습니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화학사들이 그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데들이 분명히 타격이 있겠죠. 아 예. 수요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EU 네. 쪽인데요. EU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 대륙 전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EU 쪽에 지금 플라스틱 배출 전략 주요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해가지고 지금 강화됩니다. 규제가. 근데 2021년에 보시면은요.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빨대, 면봉, 빨대 우리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봉, 또 뭐 접시, 풍선까지. 풍선을 일회용을 안 쓰면 뭘로 쓸 수 있을까요? 고무 제품 같은 거 써야 돼요. 아 네. 풍선은 다 고무 아닌가요? 저기 아 예, 좀- 헬륨 같은 거 고급 비닐로 풍선 된 있죠. 거.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럽 수요가 감소가 되는데 이제 그 옆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PP 9.7%, 네네. LDP 8.8%, 또 HDP 6.2% 이게 다 감소가 되는 예상 양입니다. 네.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P 쪽이에요. LDP, HDP 합하면은 거의 한 15% 정도가 줄잖아요. 네. 수요가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을 공급을 안 하냐면은 화학 공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생산을 합니다, 그냥. 100% 가동을 하나, 80% 가동을 하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 돌아가는 원가가. 네. 가동을 하게 되면은 유럽 쪽에 공급 과잉이 되겠죠. 네. 그럼 그 물량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 그러면 가격이 또 다운될 테니까. 국내 업체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격이 어쨌든 좀 불가피할 부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선호주 꼽아보면서 또 다른 종목 밸류에이션도 함께 좀 비교를 해주시죠. 일단 화학주 밸류에이션 쪽 보시면은요,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있는데 네. 보시면은 밸류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R이 21배 잡히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8배, 한화 7배, 금호 8배, 대한유화 4배 이렇게 잡힙니다. 네. 그 LG화학이 조금 많이 좀 잡히는 것 사실 같아요. 이쪽은 2차 전지 밸류를 주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그쪽 네. 주다 보니까 많이 좀 잡히고 있고 네. 최선호주는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을 아무래도 좀 네, 뽑았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은 뭐 이제 화학업종 반등이 나온다면 꼭 나올 종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명칭은 최선호주인데 네. 이 섹터 자체가 저는 최선호 그쵸, 섹터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반등 이상은 안 봅니다. 반등은 나올 걸로 보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롯데케미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롯데케미칼이 이제 호재라고 그러면은 UK 쪽에 LC UK 매각하고 또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옵션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네네. 자금을 좀 만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요걸 갖고 이제 미국의 다운스트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 다운스트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더 싸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다른 이제 NC 대비해가지고 좀 높은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미국 쪽 투자는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 전체 업종 어떤 그, 어렵다. 예,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예, 화학 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정유화학 업종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정유주는 몇 없어가지고요. 업종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정유 쪽은 좀 게일락 말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 석유화학보다 좀 나은데 이유는? 네, 이제 아직까지 그 정제 마진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등 경우 이제 마진 추이를 좀 보시면은요, 네. 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계속 아직까지 하향 추세. 마진은 이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공급 과잉이에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공급 과잉 부분은 계속 증설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보시면은 2020년 이제 증설 물량 그 표가 있는데, 예, 보시면은 이제 쭉 뭐 그 아시아도 그렇고 뭐 다 증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렇고 2021년,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증설이 계속 네. 나오고 있죠. 예, 뭐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다. 증설이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쨌든 공급은 계속 늘어난다. 뭐 계속하게 늘어난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한 가지 게일락 말락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락이죠. 이제 공급이 안 줄어들 거는. 아. 이제 게일락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합의 때문에 수요 회복이 되면은 화학보다는 정유 쪽에는 그래도 반등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게일락의 여지가 있다. 예, 하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게일락 말락 이렇게 정유 잡았습니다. 업종에서는 내년도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까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규제인데 아까 화학 쪽에는 환경 규제가 악재잖아요. 그렇죠? 정유 쪽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그 IMO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유황 많은 건 못 써요. 그렇죠. 예, 유황 적은 걸 써야 되잖아요. 저유황유라고 예. 조선 쪽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유황유는 근데 마진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저유황유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요즘에 실제로 많이 쓰느냐 보면은 예,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해가지고 저유황유에 대한 소비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비중이 부분들은- 점차 느네요. 예, 네. 그죠. 예, 이제 비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유황유가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이제 환경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유황유가 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정제 마진이 배럴당 한 0.4달러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좀 받쳐주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쪽에 본다면 아시아 지역이 지금 잔유라는 것은 예, 좀 그 고유황유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잘 해가지고 고도화 설비는 이제 저유황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쪽에 보시면은 그 빨간 쪽이 아시아 쪽이 많죠. 네.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쪽이죠. 고도화 설비 쪽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유황유를 많이 쓰게 된다면은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유황유 만드는데 크게 기술력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국내 정유 업체들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설비를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 고도화 설비를 실제로 지금 안 해놓은 데는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설비하는데 시간 걸리고, 네, 예, 돈도 돈 많이 들고. 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해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해놨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SK이노베이션, SO일, GS 뭐 이 정도 있을 텐데 예. 종목군 비교해 주시면서 또 어떤 종목 좋게 보시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GS는 제외를 했습니다. 예, 네. GS는 뭐 너무 여러 가지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주사 성격이 SK 강해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 12배, 또 SOL 10배 이렇게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또
요즘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결국에 이제 정유 쪽에 하고 있는 쪽은 현재로서는 S-오일이 제일 뭐 이제 좀 순수하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 S-오일도 지금 석유화학 쪽으로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유 쪽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쪽에 하고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S-오일을 최선호주로. 보면은 그 특히 S-오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올해보다도 105% 턴어라운드. 될 거다. 예, 예. 턴어라운드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참 이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네. 정유 쪽이 아니고요. 어느 주? 그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규 복합 설비라는 게 석유화학 쪽이에요. 그 석유화학 설비가 잘 돌아가면서 네. 영업이익을 받쳐줄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뭐 저기 하긴 한데 어쨌든 네. 이제 S-오일이 내년도에 실적 전망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경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나 글로벌하게 봐도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해요. 규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낮다. 이런 부분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